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2단계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제한적 영업 재개를 허가한 것인데 기대감도 있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기존처럼 매장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이나 전화로 물품을 주문한 뒤 이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업종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서점과 옷가게 등 일부 업종이 대상이지만 꽃집과 자동차 판매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의류업의 경우 소매업은 허가됐지만 도매업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픈한다고 했는데 리테일은 하고 홀세일은 못한다고 잡아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문 열고 있으면 좀 마음에 좀 위로를 받는데 기다려야 된다 하니까 또 좀 답답하다고. 한인들이 가장 영업 재개를 원하고 있는 업종은 식당과 미용실입니다. 한인타운 일대 식당 경기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 머리 손질을 하지 못해 셀프 미용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르면 다음 주쯤 식당 재개 시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Dining in capacity, meaning opening restaurants, not just to take out, but providing the ability to dine in. We'll talk about outdoor museums potentially opening up, car washes. 주와 시정부는 영업 재개 방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이용하고 있는 업소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영업을 이어갈 경우 면허 박탈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 바로 마더스데이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만 꽃집 등의 일부 업소들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이틀 뒤면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인 바로 마더스데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직접 살을 부대끼며 마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행정명령 완화로 업소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되며 한인들은 본격적인 선물 사기에 돌입했습니다. 그중 마더스데이 특수를 기대했던 꽃집들은 2달 만에 가게를 여며 꽃 제작에 분주합니다. 심지어 지난해보다 꽃 주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꽃 주문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게를 문 닫았다가 여니까 그것도 되게 기대감도 있고 흥분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요. 올해 마더스데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거나 모임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쉬운 마음과 함께 오히려 선물로 마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마더스데이 어머니 모시고 식당 가시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해보다 꽃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늘어난 건 선물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형 통신사 버라이즌은 마더스데이가 1년 중 가장 통화량이 많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며 더 많은 수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이번 주말에도 영업 제한이 계속됩니다. 때문에 외식 대신 포장 주문이나 캐터링을 이용하겠다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주말 사이 해변이나 공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안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4월 고용지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2,050만 개가 사라져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4월 고용지표 발표에서 한 달간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2,050만 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실업률도 전달인 4.4%에서 14.7%로 10%포인트 넘게 폭등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년 동안의 일자리 증가분이 한 달 만에 사라졌고 이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것의 2배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7주간 3,35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실업률에도 노동부 집계가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해 구직활동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실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월 3.5%대의 최저 실업률로 돌아가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실업률이 거의 10%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률 증가에 따른 피해 계층은 소수계와 저임금 노동자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난이 히스패닉과 아프리카 등 소수인종과 식당, 소매점이 더욱 가혹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규모 실업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제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한인 정치인과 각 단체들의 나눔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LA시 12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한인 존리시 의원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한인 노인들을 위한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벨리 연합감리교회에서 2시간 동안 열린 오늘 나눔 행사에는 한인 노인 100명이 수혜 대상으로 선정돼 무료 생필품을 받았습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정부 지원 혜택 설명서도 전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마트 미주법인과 헬스코리아가 후원했고 벨리 연합감리교회인 10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존 리시 의원은 언어 장벽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모르는 한인 노인들이 많다며 지역 사무실로 연락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2주의 아텍의 비영리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미구엘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 사무실은 아테 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LA 한인회를 우수 비영리 단체로 선정하고 봉사활동 소식을 담은 내용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한인회는 주 하원 의원 측 사무실과 손잡고 한인들의 EDD 실업수당 신청을 도와주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앱과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가장 활발히 봉사하는 단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한남체인 허브웨슨 10지구 시의원은 공동으로 다음 주 수요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료품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 또는 생계 곤란자로 배포는 오후 2시부터 베렌도길에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의 일부 지점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다시 문을 여는 DMV는 LA와 잉그루드, 글렌데일과 플루턴 등 25곳으로 이는 지난 3월 170개 사무실을 모두 폐쇄한 지 6주 만입니다. 직접 방문은 온라인을 통한 예약자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DMV는 오늘 일부 지점 오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지점들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끝없이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시점의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3센트 오른 갤런당 $2.83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26일 이후 69일 연속 내려갔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흘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사흘 연속 상승해 오늘 갤런당 $2.78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1일 가격 인상폭은 갤런당 1센트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6년 이래 최저 가격을 찍은 이후의 휘발유 가격 상승은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